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간헐적 단식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에 8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만 딱딱 먹으면 인슐린이 조절돼서 살도 저절로 빠지고 또 건강도 좋아진다는 그런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가 며칠 전에 좀 나왔어요. 뭐냐면은 제 기사를 보시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심장병 위험이 엄청 높아진다. 한마디로 간헐적 단식, 즉 간단을 하게 되면은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건데요. 자,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해당 논문은 바로 요겁니다. 주저자는 중국 상하이 자오통 의대 교수인 빅터 웬즈 쫑 박사고요. 해당 논문에 따르면 이 기존의 연구들을 자기가 보니까 이 간단을 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여러 가지 심장 질환에 관련된 수치들이 좋아지는 것으로 써놨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 좀 의심이 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겠죠. 자,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심혈관 질환을 포함한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률과 그거랑 간단 이거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본인이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연례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 NHANES라고 해서 이 미국에서 나라 국가에서 진행하는 미국 국민들이 식사를 뭘 어떻게 했는지 이걸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쫙 했고요. 그리고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것도 국립기관이에요. 자, 여기서 미국 국민의 사망에 관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관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2003년부터 2019년 12월까지를 다 받았습니다. 즉 미국 국민이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뭘 어떻게 먹었는지, 그걸 이제 식이 패턴을 그걸 데이터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망했는지, 즉 모든 사망 관련 데이터를 다 얻어서 그걸 딱 이렇게 비교해 본 거예요. 자, 참고로요, 여기서 이 간단의 기준은 뭘로 했냐면 16대 8, 즉 8시간 이하로 먹고 나머지 16시간을 안 먹는 거, 굶는 거를 기준을 삼아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총 인원수는요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다 성인 데이터예요. 자, 그렇게 해서 2만 78명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딱 해봤더니 다음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번 16대 8 간단을 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91% 올라감. 즉 16대 8 간단을 하면 심장병으로 죽을 확률이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이미 심장 질환이나 암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런 병이 있는 사람들이 간단을 하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률이 올라감. 자, 이거는 실제 발표 자료를 보면요 각각 207%하고 304%로 나옵니다. 즉 2배, 3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이 또 있어요. 간단을 안 하는 일반적인 식사, 즉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 그냥 표준 식사 방식하고 이 16대 8 간단을 비교를 두 개를 해보니까 간단을 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 즉 이제까지 연구에서는 간단을 하면은 여러 가지 좋아져서 오래 산다 어쩐다 했는데, 본인이 조사해 보니까 이 간단을 하는 게 장수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하루에 16시간 이상 식사를 시키니까 암 환자가 암으로 사망하는 위험을 53% 낮췄다. 즉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그 사람이 식사를 16시간 이상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나눠서 먹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암으로 죽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만 보면요, 와, 이 간헐적 단식 간단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논문만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간단을 하면 심혈관 문제나, 즉 심장병이나 혈관 문제든 그런 거든지 아니면 암으로 죽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자, 일단 쉬운 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계속 논문이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실 이게 정식으로 출간된 논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논문이라는 거는요 그냥 아무 주장이나 써도 일단 논문은 돼요. 저한테 만약에 소위 말하는 개똥철학이라는 게 있죠?
그게 개똥 철학이 저한테 있다고 칠게요. 자, 그거를 아무렇게나 그 개똥 철학을 막 글로 써놔도요, 그게 철학 논문은 되긴 됩니다. 철학 논문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검증이라는 걸 받기 위해서 모든 논문 저자는 이 저널이라는 곳에 논문을 투고합니다. 저널은 쉽게 말해서 논문을 실어주는 잡지예요. 그리고 그 잡지에 뭐 유명한 교수님들, 박사님들, 뭐 연구자분들 등등이 계시고요. 누가 논문을 잡지에 실어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논문이 딱 날라오면은 그 논문을 그분들이 다 읽어봅니다. 다 읽어보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통과를 시켜주고요. 뭐 수정할 부분 있으면 이거 수정하라고 다시 돌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딘가 저널에 실리면은 검증이 된 건데, 만약에 저널에 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논문은 검증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생각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 자료는 어디 실린 논문이 아니에요. 검증이 된 게 아니고요. 그냥 미국 심장협회, 즉 AHA의 연례 행사 세미나 같은 게 있어요. 매년 만나서 모여서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발표한 자료일 뿐입니다. 24년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시카고 힐튼 호텔에서 열린 그런 행사였고요. 거기에 연구자 한 분이 나와서 나는 요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근데 대충 일단 이제까지 해본 바로는 요럴 것 같다 라고 발표를 하는 자리예요. 즉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AHA에서도 이 연구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으며 본 학회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해당 연구의 문제점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일단 1번, 식사 습관에 대한 데이터가 이 설문 참가자의 기억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애초에 그 데이터 자체가 틀렸다는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에서 가져온 거긴 하지만 설문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자의 기억력에 의존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틀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몇 시간 동안에 먹었냐, 뭐 이거를 측정을 할 때 이게 뭐 한 사람당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오래 정도 측정해가지고 좀 평균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최근 이틀만 물어본 거예요. 최근 이틀만 딱 물어봤으니까 이틀 가지고는 그 사람이 실제로 평소에는 어떻게 먹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이 식사 시간하고 사망 원인, 이 식사 시간 사망 원인 두 개만 딱 떼어서 비교를 해봤잖아요. 자, 그 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자,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제가 이렇게 손을 흔드는 순간에 배고파지는 시청자가 80%가 나왔다 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가만히 넣고 있을 때는요, 배가 고파지는 시청자가요 30%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손을 흔들 때 배고플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뛰잖아요. 30%에서 80%로 갔으니까요. 즉 제가 손을 흔들면 여러분이 배고파지고,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여러분이 배가 덜 고파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손은 절대 흔들면 안 되겠죠. 계속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딱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손 흔드는 거랑 그 배고파진 건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자, 이것처럼 실제로는 전혀 상관없지만 우연히 이렇게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원래 다른 요인을 다 찾아서 그거를 분석에 넣어봐야 됩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연구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제가 손을 흔들었던 게 알고 보니까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손을 흔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배고파지는 사람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는요, 사실은 뭐 아침 뭐 10시 뭐 이 정도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즉 사실은 시간 때문에 그런 건데, 엉뚱하게 손을 흔들어서 배고파지나 이렇게 잘못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두 가지 수치만 딱 보고 그것만 단순하게 비교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스탠포드 의대 크리스토퍼 가드너 교수도 지적하듯이 뭘 먹었는지가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요. 더 짧은 시간에 몰아서 먹는 사람들이 피자, 베이컨 같은 안 좋은 것 위주로 먹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 설문조사에 나온 사람들이요, 간단을 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간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식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 그냥 하루 종일 안 먹고 있다가 일 끝나고 왕창 몰아먹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합니다. 자, 그리고 고려 안 된 부분이 이 식이습관, 즉 먹는 음식 종류뿐만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의 직업,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체중 등등 다른 요인들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럭 운전수는요, 하루 종일 막 18시간, 막 10시간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게 하루에 운전을 오래 하고 끼니를 잘 못 챙깁니다. 그러다가 휴게소에서 햄버거나 피자 같은 것만 빨리 시켜서 그런 안 좋은 음식만 빨리 먹고 잠깐 쉬던지 또 운전하든지 이렇게 강제로 짧은 시간에 패스트푸드만 몰아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제가 데이터를 또 직접 살펴보면요, 이 연구라고 할까요, 여기서 좀 발표할 때 좀 편향적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좀 얘기하는 게 좀 보이긴 해요. 일단 논문 주장 중에 하나만 살펴봐도 이미 암에 걸린 사람이 16시간 이상에 걸쳐서 먹으면 암으로 죽을 확률이 47%로 확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이것만 보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짧은 시간에 먹지 말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뭔가 먹는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요, 8시간 이하로 먹은 사람도요, 죽을 확률이 44% 줄었어요. 8시간 이하로 먹은 사람도 그게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자신의 주장이 좀 불리하니까 발표할 때 쏙 빼먹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 24시간 중에 8시간을 잔다 치면 나머지 16시간 동안 계속 먹고 있으면 하루 종일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밤에 야식도 막 먹고. 그게 과연 소화기에 좋을까요? 자기 직전까지 먹었다는 얘기인데, 먹은 거를 윗 속에 넣고 잠들었다는 얘기인데 소화기에 좋을 리가 없겠죠. 자, 소화기도 쉴 시간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또 문제가 있는 게, 연구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면요, 이 간단을 기준을 세워놨는 게 16대 8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8시간 이하로 먹는 사람들, 즉 23대 1 등 하루에 1시간만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1일 1식. 자, 이런 것까지 다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16대 8만 뽑아서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저는 평소에도 23대 1 이런 1일 1식은 좀 극단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린 적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대 8을 좀 더 많이 권장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간단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습관, 생활습관이 막 엉망이라서 하루 종일 잘 안 먹고 있다가 퇴근하고 와서 한 끼 먹을 때 막 자기 전에 피자 2판, 치킨 한 마리씩 폭식하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요, 다 포함이 돼 버립니다. 또 암이나 심장병이 이미 있는 환자가 죽을 확률이 2~3배 올라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암이나 심장병이 이미 있어서 정말 사망의 직전에 계신 환자분들, 정말 사망 직전에 굉장히 위중하신 환자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위중한데 사망 직전인데 하루 3끼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애초에 못 먹겠죠.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겨우 끼니로 한 끼 먹을까 말까일 텐데, 그러면 당연히 8시간 이하로 먹었겠죠. 이런 부분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다가 심장질환, 심장병으로 죽는다는 기사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여러분들은 논문을 다 읽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기사 등에 의존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오해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간단이라고 해서 만능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무슨 간단 옹호론자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명문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대의 19년 논문을 보면요, 6시간을 식사하고 18시간을 단식하게 되면 당 위주의 에너지에서 케톤체 위주의 에너지 사용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고 항노화 효과 및 즉 덜 늙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과 비만 등이 걸릴 확률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복부지방, 뱃살도 줄어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고 해서 유명 저널에 등록이 돼서 검증이 이미 된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간단에 대한 말씀을 좀 좋게 드렸던 거고, 자, 그래도 당연히 간단히 나중에 안 좋은 거로 판명이 됐다, 연구가 계속 나왔는데 정말 안 좋다고 한다, 그 제가 봐도 확실하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저도 언제든지 최신 지견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안심하시고 간단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